안녕하십니까, 캠핑하자입니다. 며칠 전에 인네비 제품 냉동고가 들어왔고 제가 한 4일에서 5일 정도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본 다음에 오늘 동영상 리뷰를 좀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네비라는 냉동고를 제조하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태리 회사고요. 도메틱이 스웨덴 회사잖아요. 스웨덴 회사 도메틱하고 인데비하고 거의 이 캠핑 이동형 가전제품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외관, 디자인, 성능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이 뭐 거의 퍼펙트한 회사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모델을 새로 이제 카이스전자와 같이 공급해 갖고 오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할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 기간 동안 요 기회에 놓치지 않고 구매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델 소개시켜 준 거는 YCD41과 YCD60S와 YCD60D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보이는 YCD41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관을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외관을 보시면은 크기가 한 63, 4 정도 나오고 가로가 세로가 한 33, 4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42, 3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UV가 아니라 승용차에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제품과 에버쿨을 기준으로 하면은 28과 에버쿨 40, 그 다음에 YCD 41까지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선 그런 외경이 있고, 이 제품의 크기는 그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17kg 정도가량 됩니다. 그래서 뭐 어른이 들었을 때 그렇게 무거울 정도 무게는 아니고 가볍게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는 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외관에는 이 위쪽에 키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는 전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사이에는 당연히 콤프레셔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콤프는 독일산 셀코 콤프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쪽, 바람이 나가는 쪽. 당연히 통풍구 쪽에는 뭐가 막혀 있으면은 얘가 열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서 환기를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이쪽에 12V, 24V DC 되어 있는 데다가 DC 잭을 꽂아주세요. 꼽아주시고 전원 버튼을 1, 2초 정도 눌러주시면은 한번 진동이 일으면서 콤프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온도 설정은 플러스를 쭉 눌러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영상 12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이 되고 나면은 한 번씩 깜빡거린 다음에 콤프가 작동이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맥스가 있고 에코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맥스 버전을 쓸 때는 콤프를 풀 가동한다는 뜻이고, 에코 버전을 누를 때는 콤프를 3분의 2 정도, 전력 소모의 3분의 2 정도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를 놨을 때, 에코 버튼을 놨을 때 온도 떨어지는 시간이 각기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휴즈박스, 15A짜리 휴즈박스와 그 다음에 배터리 보호 회로 로우, 하이, 미디움이 있는데, 보통은 로우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 배터리 보호 회로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를 열 때는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는 거고요. 내부를 열어보면은 냉장과 냉동 두 칸으로 나눠집니다. 냉장에는 뭐 어떤 걸 넣어놓던 간에 잘 얼지는 않아요. 근데 설정 온도가 워낙에 낮아버리면은 온도도 얼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바스켓이 있는데 바스켓 자체를 띄고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놓고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크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냉동할 수 있는 공간 크기가
가로가 27에 30 정도 나오고, 얘 높이가 좀 깊어요 얘가.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게 아니구나. 한 30, 한 6, 7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캠핑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쓰는 2리터짜리 물병이에요. 물병을 세워서 섰을 때 실제로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에버콜 28이나 40은 이 2리터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시는 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에버콜 4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놓고 놔버리면은, 삐딱하게 놓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승용차 하시는 분들도 에버콜 40을 꺼리는 이유가 이 물병 때문에 많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이 물병이 2리터가 세워지는 거 제품이, 요 제품이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버콜하고 거의 비슷해요. 에버콜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하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2시간 내면은 최저 온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22도로 갔다고 해서 22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22도로 놓으면은 뭐 19도, 20도를 저희가 거의 그 설정 온도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떨어지고, 500ml 물을 넣어놨을 때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있다가 얼기 시작하고, 한 10시간 넘어서 이제 꽁꽁 얼기 시작하는 상황을 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에버쿨과 이 인델비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단지 회사 메이커, 그 다음에 콤프레셔가 독일 세콥이라는 좀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수납 크기, 요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YCD60S입니다. S라는 건 뭐냐면 싱글 문이라고 해서 그냥 S라고 붙인 거고요. 외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외관 자체의 크기가 66에 38에 이 높이가 좀 많이 높아요. 58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UV를 타시는 분이나 뭐 트레일러라든지 캠핑카를 쓰시는 분들은 선호하시는 제품이 맞을 것 같아요. 승용차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무게는 25kg이기 때문에 다소 무겁습니다. 에버쿨이 21kg고 얘가 25kg이기 때문에 무게는 다소 좀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외관 사용 설명서도 한번 해드릴게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똑같이 12-24V 꽂고, 그 다음에 저전압 보호 회로를, 얘는 아까는 버튼으로 누르는 건데, 아까는 딥으로 조절하는 건데 이번엔 버튼으로 꾹 눌러주시면은 미드,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하이, 또 한번 눌러주시면 로우. 요 저전압 보호 회로는 매뉴얼에 보시면은 자동차 떨어지는 볼테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우가 10.9, 뭐 11.1, 뭐 11.8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고 쓰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AC 220 쓰시는 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파워뱅크 쓰시는 분들만 로우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이를 놓든 미디어를 놓든 로우를 놓든 간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단지 파워뱅크 쓰시는 분들은 로우로 놓고 쓰기를 권장하는 거고요. 보시면 런 할 때는 얘는 불이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연두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셋 버튼은 그냥 눌러주시면 온도가 변화가 돼요. 얘는 참고로 최저 온도가 18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최대 온도는 쭉 올려보시면은 이제 영상 10도까지 설정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맥스하고 미니멈은 똑같아요. 컴프레셔 가동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맥스를 놓으면은 컴프레셔 가동 스피드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미니멈을 놓게 되면은 최소화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컴프레셔 가동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에 따라서 냉각되는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팬은 이 아래, 컴프레서는 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이 외부에 보이는 부분은 바람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과 이 후면 쪽에는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보시면은 외관상에 이게 손잡이인데 볼트가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망가지거나 훼손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두툼하게 잘 망가져서.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문 쪽에 고리가 이렇게 양문이 있거든요. 이 고리는 이제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발로 찬다든지 뭐 하다 보면은 뭐 흔들거려서 빠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이나 카이스 쪽에다 얘기하시면 제가 파트를 항상 갖고 있으니까 바로 제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YCD41과 YCD60S는 같은 컴프레셔를 써요. 그리고 YCD60 듀얼이라고 이따가 설명드릴 거는 요거보다 용량이 큰 컴프레셔를 씁니다. 그 이유도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내부는 냉동이 아니라 그냥 다 냉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냉동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 온도에 따라서 냉장을 쓸 수도 있고 냉동을 쓸 수도 있고, 아까 YCD나 에버쿨 같은 경우 여기가 막혀져 있어서 한쪽은 냉장을 놓고 한쪽은 뭐 냉동을 놓는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 큰 칸이 35에 26에 높이가 좀 많이 깊습니다. 한 48까지 나오고요. 높이가. 이 작은 칸 같은 경우에는 26, 19, 높이가 20, 한 5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스켓을 안 쓸 경우에는 조금 관리하거나 사용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인델비 제품은 에버쿨 제품과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안에 냉각되는 이게 선들 있잖아요. 냉각선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물 빠짐이라고 해서 에버쿨에는 그 물 빠지는 배수구 홀이 있는데 얘는 그런 제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분들은 요거를 쓰시면 되고, 뭐 에버쿨이나 다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인델비에서 나오는 YCD60D. D라고 하는 모델은 듀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양문형인 거죠. 뭐 보시는 대로 문이 한 짝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문을 오픈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 설정도 각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 외관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79, 상당히 크죠. 47, 높이는 47, 79, 47, 47. 이거는 뭐 SUV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뒷좌석 꽉 차는 정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권장하시는 분들은 트레일러나 카라반 혹은 캠핑카 갖고 계신 분들이 요런 제품을 아예 박아 놓는 거, 매립하는 거,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게 29kg, 약 30kg 정도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 아주 튼튼하게 다 리벳으로 박혀 있고 돼 있습니다. 뭐 망가질 염려 거의 없죠. 아래쪽은 뭐 바람이 이제 들어가는 쪽이고,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쪽, 저쪽도 나오는 거, 이쪽에 콤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콤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에 들어가는 콤프와 60S, 그 다음에 YCD41에 들어가는 인델비 콤프는 틀려요. 왜냐면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콤프는 되게 강력한 콤프가 들어가 있어요. 급속 냉각을 시켜주면서도 양문형, 문이 다른 데에서 온도를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콤프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콤프가 강력한 게 들어갔다. 소음도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적정 온도 도달해서 소음이 안 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콤프가 안 돌면은 그 전까지 더운 날씨 30도, 20도 됐을 때 뭐 영하 15도 정도 맞춘다. 그러면 급속으로 돌릴 때는 콤프 소리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보시면 이제 키패드인데 모드를 한번 누르면은 얘가 깜빡거려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냉장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냉동이든 냉장이든. 아까 똑같이 영하 18도부터 영상 10도까지 조절이 돼요. 아래로 내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저는 제 생각은 이걸 냉동칸으로 사용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 버튼으로 모드를 바꿔보면은 설정 온도가 나와요. 이거를 저는 냉장으로 지금 쓰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8도와 마이너스 2도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한다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은 세 번째 누르면 맥스가 있고 에코가 있어요. 아까 전대로 팬에 대한 회전 속도, 그러니까 콤프를 맥스로 돌릴 거냐 아니면 에코로 돌릴 거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씩 틀려집니다. 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로우, 미디움, 하이. 이거는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던 저전압 보호 회로이기 때문에 저는 파워뱅크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지금 로우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전원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보면은 연결하는 전원부가 있고 휴즈가 15A짜리가 있습니다. 이 전원부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파워뱅크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IP1000이라고 해서 155A가 나오는 거예요. 에버쿨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동을 시키면은 3일 정도가 돌아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 조금 못 돌아가요. 한 3, 4시간 정도를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버쿨에 전력 들어가는 게 평균 전력이 30W 그리고 이제 최대 전력이 50W. 얘 같은 경우에 최대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드리지만 한 80W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 전력으로 따지면 한 45W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카라반이나 캠핑카에서 쓰기에는 무방하고요.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문을 열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는 사용을 9시부터 해서 물을 넣는 게 한 11시니까 지금 8시니까 대충 9시간 정도 되면은 이게 500cc 되는 것 같은데 이 물이 꽁꽁 얼 정도로는 되죠. 지금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언 시간은 6시부터 8시간 정도면은 얼기 시작할 거고 적정 온도 도달도 마찬가지로 얘도 한 2시간 내면은 적정 온도로 도달이 됩니다. 내부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냉동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저는 35에 가로 세로가 35에 30에 그 다음에 높이가 35 정도예요. 대충 2리터짜리 물병을 넣었을 때 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그리고 냉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냉장고는 저는 지금 마이너스 2도로 세팅을 해놨고 이 바스켓 좀 편의상 빼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 안에는 콤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막혀 있고 요 공간과 요 공간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한쪽 깊은 공간은 높이가 아까 똑같이 3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봤을 땐 가로가 35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겠네요. 한 12 정도 되는 공간 그 다음에 이쪽은 나머지 공간은 한 20 정도 되는 공간. 요 공간이 냉장으로 쓰시기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 사용하시는 분의 성향과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냉장을 이쪽에 할 게 아니라 반대로 냉동을 이쪽에 할 수도 있고 냉장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소모량을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소비 전력이 80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평균 전력이 아니라 최대 전력을 80W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한 45W에서 50W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V, 24V로 됐을 때 12V일 때 6.5A, 그 다음에 24V 됐을 때 3.7A 정도 먹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계산기만 두들기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 콤프와 달리 얘는 좀 더 강력한 콤프레셔가 들어있어서 급속 냉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외관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외관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다음에 지금 다크 그레이색으로 다 도색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주간에 범퍼를 플라스틱 범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제품 뭐 보시는 대로 고퀄리티고 고급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거의 세 자릿수가 넘어서 판매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세일 기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연락 주셔서. 자, 이상으로 오늘 저 YCD 41, 60S, 60T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문의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